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 배웠고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다 했었고, 오늘 곱의 법칙 문제 풀이해 볼 건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고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고 1의 자리 숫자는 8의 약수인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재. 세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야. 그럼 소수가 될 수 있는 거 2, 3, 5, 7 되죠.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3, 6, 9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의 약수는 1, 2, 4, 8 되는 거지. 그럼 여기 가능한 경우의 수가 4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4가지. 얘네들을 각각 곱해주는 거죠. 왜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여기 들어가는 게 다 같이 한 번에 일어나는 거니까 다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4니까 48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네. 두 번째,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는 유형 중 하나인데, 여기 얘네들은 곱해져 있고 여기가 더하기가 있고 곱해져 있잖아. 여기 더하기를 기준으로 자른 다음에 여기 항의 개수, 더하기든 빼기든 상관없어. 3개, 여긴 몇 개? 2개. 더하기 여긴 몇 개? 2개. 여기도 2개. 갖다 곱하시면 항의 개수가 나와요. 갖다 곱하면. 그럼 여기 6개, 여기 4개. 10개의 항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전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구슬 5개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구슬 1개 뽑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데, 다시 주머니 속에 넣는다. 이런 시행을 3번 반복할 때 3번 할 건데, 공에 적힌 숫자를 차례대로 A, B, C라 하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C가 짝수가 된대.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볼래. 그럼 뭐랑 더해야 짝수냐면 홀수 더하기 홀수 하던가, 혹은 짝수 짝 더하기 짝, 홀수 더하던가 짝수 더하면 짝수가 돼. 그죠? 그러면 A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A가 홀수인 경우는 1, 3, 5인 경우가 있죠.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홀수 말고 짝수인 경우는 2나 4인 경우가 있는 거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거야. 홀수일 때, 짝수일 때. B 곱하기 C가, 얘도 뭐 해야 돼, 이제? 홀수여야 되지. 여기 앞에 홀수니까 얘도 홀수여야 돼. 그럼 둘이 곱해서 홀수라는 건 홀수 곱하기 홀수여야 홀수고,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지. 짝수 곱하기 짝수 당연히 짝수지. 그러니까 홀수 곱하기 홀수여야 돼. 그런데 주머니 속에 다시 넣을 거니까 B가 몇 가지 경우가 있어? 홀수? 이거 홀 곱하기 홀이어야 된다고. 그럼 B 될 수 있는 게 3가지 있고 C 되는 것도 3가지 있겠죠. 다시 넣을 거니까. 그럼 앞에 A가 몇 가지 있었어? 3가지. 그때 B도 몇 가지 있어? 3가지. C도 3가지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27가지가 될 거야. 다 곱해줘. 다시 여기는 짝수여야 되죠? 그러면 어떤 경우만 돼? 홀, 짝, 혹은 짝, 홀, 혹은 짝, 이렇게 있는 거죠. 3가지. 그런데 얘는 뭐만 없는 거야 지금? 홀짝, 짝홀, 짝짝에서 누구만 없어? 홀만 없는 거지. 그럼 전체에서 이 홀인 경우를 빼주면 이거인 거 아니야? 나머지 다 짝수인 거 아니야? 전체는 5 곱하기 5죠. 5 곱하기 5. B가 고를 수 있는 것도 5개, C가 고를 수 있는 것도 5개. 5, 25에서 아니 5, 25에서 홀 5, 25인데 여기 3, 3은 그죠 9를 빼는 거죠. 홀 27 이상한 거죠. 16 되는 거죠. 16. BC의 경우가 16가지 있고 여기 몇 가지 있어? 다시 2가지. 이걸 곱해주니까 위에서는 27가지였고 아래는 30, 6이 12, 32가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59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흔히 나오는 문제고,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해결하면 좀 쉽다. 약수의 개수 어렵지 않고요. 소인수 분해하시면 돼요.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했는데요. 72라는 건 8 곱하기 9예요. 8, 9, 72.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9는 3의 제곱이에요. 소인수 분해할 수 있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2로 하면 36, 이거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너무 초등학생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알겠죠?
뭐랑 뭐랑 곱하는지, 그 다음에 밑에를 소수로 해가지고 제곱으로 나타내면 소인수분해. 여기다가 더하기 1을 내.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알겠죠? 그럼 얼마야? 4. 여기다 얼마야? 3. 12. 약수의 개수 12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수에다 1, 지수에다 1씩 곱해. 그런 다음에 둘이 곱해. 그럼 돼. 약수의 총합은 잘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2의 세제곱이었지. 그러면 이렇게 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여긴 3의 제곱이었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곱하면 돼. 요 더하기 1이 요 1이야 1. 여기 1이랑 3이랑 곱해질 때 나오는 약수 3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하는 1을 여기다 더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1을 만들어주고 더해주면 되는데 얘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계산하면 얼마래? 계산을 하면 네, 195래요. 그 다음에 12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66일 때 자연수 n을 구해보자. 12라는 건 12의 n제곱이 있는데 12라는 건 4 곱하기 3이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야. n을 분배해 주시면 2의 2n 곱하기 3의 n이죠. 여기다 얼마씩 더하라고? 1씩 더해.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1을 곱했더니 이게 66이 된대. 뭐랑 뭐랑 곱하면 66이냐? 66 11 곱하기 6이 66이야. n이 5면 여기가 6이고 n이 5면 11이네. 그죠? n은 5.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총합은 안 나와. 너네한테 안 물어봐. 1학년 때. 옛날에 3학년들 문제에 나왔었는데 그것도 안 물어볼 거야. 이것만 알면 돼. 소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지수에 1 더한다. 그래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약수의 개수에선 30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A고 5의 배수의 개수를 B라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보자. 300은 뭐 3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해볼까? 3 곱하기 100이야. 10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지. 10의 제곱. 2 곱하기 5의 제곱.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300인 거지. 이해돼요? 이게 10의 제곱인데 10이라는 건 2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2 곱하기 5의 제곱. 분배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소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뭐 곱하기 뭐인지 하면 돼. 그럴 때 짝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첫 번째 짝수. 그러면 여기 소인수 중에 2, 3, 5 중에 누구를 데리고 있어야 짝수야? 누구를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돼? 2를 데리고 있어야 짝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전체에서 2가 없는 거. 2가 없는 애들을 빼주면 요 2를 안 데리고 있는 애들은 홀수일 거 아니야. 그럼 전체에서 빼주면 되잖아, 걔네들을. 그럼 짝수의 개수가 남겠지. 전체는 1 더하고 여기 1이 숨어있죠? 1 더하고 1 더해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2가 없는 거야. 알겠지? 2가 없어. 얘가 없어. 그럼 얘네 둘만 있는 거잖아. 그럼 얼마? 2 곱하기 3을 빼주면 되는 거지. 2가 없으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가 2, 3은 6, 3에서 6을 빼니까 12개가 있는 거야. 12개. 이게 A야. 두 번째 누구 하자 그랬냐면 5의 배수. 5의 배수 하재. 5의 배수라는 건 누굴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돼? 누구? 5를 데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 전체에서 똑같아? 전체에서 누굴 빼? 5가 없는 걸 빼면 되는 거 아니야. 5가 없는 거. 전체는 3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5가 없어. 이게 없어. 그럼 앞에 두 개만 남는 거 아니야. 3 곱하기 2 똑같네. 2 곱하기 3. 그럼 여기도 12개네. 12개. B도 12개.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24개가 정답이겠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것도 잘 나와 요새. 2의 배수 구해라, 5의 배수 구해라 이런 문제 잘 나오니까 봐주시고. 도로망도 아주 잘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왜냐면 얘가 합의 법칙도 써야 되고 곱의 법칙도 써야 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PQ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한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갈 수 없고요. A에서 P 지점을 거쳐 A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A에서 P 가는 경우가 1번, 2번, 3번 길게 3개 있지, 3가지. P에서 B 가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 2가지 있어. 왜 곱해? 나 A에서 P 거쳐서 B까지 갈 거잖아. 이거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 연이어 잇따라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거 곱해준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6가지의 방법이 있어. 6가지. 두 번째,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위에서 구한 것처럼 A, PB로 갈 수도 있지, 내가. 그죠? 근데 이거 말고 뭐 할 수도 있어? A, QB로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내가 PB로 가면 내가 위에 길을 선택하면 아래 길로도 갈 수 있어, 없어? 그 순간에 동시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 동시에 못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니까 더해줘, 곱해줘? 더해주겠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 둘은 더해줄 거야. 근데 A에서 P, P에서 B로 가는 건 연이어. 잇따라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준다고. 여기 3 곱하기 2였고요. 얘는 얼마였어? 2 곱하기 4네요. 그럼 여기가 6이고요. 여기 8인데 얘네 둘은 더해준다고. 14가지 방법이 있다고, 나는. 세 번째, A, B 사이를 왕복한대.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게 왕복이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왕복.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제일 쉽게 A에서 갈 때 P를 거쳐. 갈 때 P, B, 그래서 Q. 그래서 다시 A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겠네. 갈 때. 한 번, 여기 한 번. 그지? 올 때, 이번에 올 때. A, Q, B, P,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가지 경우가 다를까, 똑같을까? 똑같지 않을까? 어차피 P도 한 번, Q도 한 번, P도 한 번, Q도 한 번 지나가니까 똑같지 않을까? A에서 P 가는 건 3가지였고 2가지, 4가지, 2가지고요. 얘는 2가지, 4가지, 2가지, 3가지였습니다. 3, 3 똑같고 2, 2 똑같고 4, 4 똑같죠. 그러니까 6, 8, 48이 몇 번 있어? 2번 있으니까 96가지가 있겠다 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경우의 수를 요렇게 요 방법 있잖아. 내가 어느 경로로 갈 거야 라는 방법을 미리 써놓는 거야. 그리고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안 틀리고 잘 풀 수 있어.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보면 발전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고 영희와 철수가 A점에 출발할 중간 지점 CD를 각각 통과하여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단 한 편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편이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죠. A를 가서 C를 가서 B를 가는, 결국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고 A에서 어디를 가서 B를 가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3가지고 얘는 2가지고 얘는 2가지고 얘는 3가지인 거야. 그럼 각각은 더해 곱해? 각각은 더해준다 그랬지. 그러면 이게 12가지란 말이야. 12가지. 그죠? 그런데 맞죠. A 각각 통과하여 B로 가는 경우, CD를 통과하여 A점을 출발해 중간점 CD를 통과하여 B점으로 가는 경우. 계산이 맞지. 3, 2, 2, 3. 그죠? 각각 통 12가지야. 이제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는 건 철수와 영희가 이 길을 어떻게 갈 거냐를 골라줘야 되는 거야. 이 길을 어떻게 갈 거냐 라는 걸 골라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단 한 편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편이 통과할 수 없다. 중간 지점 CD를 거쳐가는데.
헷갈리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600. 뭘 더 고려해야 되지? 오케이. 봐봐.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철수랑 영희가 지금 요대로 풀면 이게 철수가 가는 거고 이게 영희가 가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더하면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철수가 가는 동안 영희도 무조건 가는 거지. 그럼 둘이 일어나는 일이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지. 그러니까 여길 곱해야 돼. 그죠? 이게 이 문제의 함정이야. 왜냐면 철수와 영희는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36가지야.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여기가 철수일 때 여기가 영희잖아. 얘네들이 바꿀 수 있잖아. 위가 영희가 가고 아래로 철수가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다시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곱하기 2를 해야 돼. 그래서 72야. 네. 그죠? 좋아요. 지불 방법, 지불 금액 한번 해보고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에 꼭 나온다 할 순 없지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 풀고 공부할 때 이거 계속 나올 거거든요. 문제집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1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습니다. 100원이 2개 있어. 5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4개 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는데, 처음엔 지불 방법 하고 지불 금액, 방법과 금액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고요. 얘네 둘을 구분하셔야 되고, 영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지불 방법의 수는, 내가 1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는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는 거지. 100원짜리 2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 안 내거나 하나 2개. 그럼 총 방법이 몇 개 있어? 3가지 있는 거야. 내가 100원짜리 2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야. 50원짜리 2개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는 거지. 이것도 3가지가 있어. 그러면 10원짜리 4개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몇 가지 있어? 4가지 있지. 무조건 안 내거나가 하나 포함되는 거야. 5가지 있죠. 안 내거나가 포함돼. 5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동시에 내는 거지. 어쨌든 동전을 동시에 낼 거잖아. 곱해. 그러면 3, 3은 9, 5, 9, 45가지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도 무슨 경우가 있어? 안 내거나. 여기도 안 내거나. 여기도 안 내거나가 있지. 그럼 3번 다 안 내거나를 선택하는 건 돼, 안 돼? 안 되잖아. 영원을 지불할 수는 없대잖아.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빼주는 거야. 안 내거나를 하나 빼준다고. 여기다가 더하기 뭘 한다고? 안 내는 거, 안 내는 거, 안 내는 걸 하는데 여기도 안 내, 여기도 안 내, 여기도 안 내. 그 한 가지 경우를 꼭 빼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44가지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44가지가 있어. 안 내거나를 뺀다. 안 내는 경우.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뺀다 이거야. 이게 지불 방법의 수야. 아까 그거랑 비슷해. 뭐냐? 약수의 개수 하는 거. 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었다고 해봐. 약수가. 여기다 1을 더하잖아. 1을 더하는 게 뭐냐면 2가 없는 경우, 그냥 3 혼자 있는 경우, 2가 1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 그 다음에 2제곱 이런 경우가 있는데 1이랑 3이랑 곱해지는 경우 해서 약수가 생기는 걸 생각하는 거라고. 사실은 2의 빵제곱인데 2의 빵제곱 지수 배우는데 어쨌든 그런 거랑 비슷해. 하나를 더해준다는 게 안 낸다는 거야. 안 써먹겠다는 거야. 근데 지불 금액은 이런 거야. 내가 100원을 내. 금액으로 100원을 내는데 50원짜리 2개로 낼 수도 있잖아. 100원으로 낼 수도 있고.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아랫 단위로 윗 단위를 계산할 수 있다면, 아랫 단위로 윗 단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10원짜리 4개로는 윗 단위를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대체할 수 없잖아. 근데 50원짜리 2개로는 100원이 되지. 이렇게 아랫 단위가 윗 단위로 대체될 수 있을 때 윗 단위를 다 아랫 단위라고 생각해. 알겠죠? 아랫 단위가 윗 단위를 대체할 수 있으면 윗 단위가 다 아랫 단위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50원으로 바꾸니까 50원짜리가 원래 2개 있었는데 50원짜리가 몇 개 더 생겨?
4개 더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200원은 50원짜리가 4개야. 그럼 이렇게 돼. 그러면 50원짜리 나 몇 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갖고 있어. 6개 갖고 있는데 안 내는 거 생각해. 안 내는 거. 10원짜리는 4개 갖고 있어. 근데 안 내는 거 생각해. 7 곱하기 5죠. 35가지인데 여기서 뭘 하나 빼줘야 돼? 안 낸다고 하는 걸 빼줘야 돼. 안 낸다. 그래서 34가지의 경우가 있다. 지불 방법은 34가지 있다. 해주시면 돼요. 네. 681번 해볼게요. 1000원짜리가 4장 있고요. 5000원짜리가 X장 있고요. 만원짜리가 1장.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69일 때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해보자 라는 거야. 1000원짜리가 4장 있고 5000원짜리가 X장 있고 만원짜리가 1장 있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여기다 하나씩 더해준다 그랬지. 하나씩. 그죠? 5 곱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1이 69였대. 아 근데 이렇게 그냥 곱해서 69가 아닌 거죠? 뭐 해야 돼? 한 가지를 빼줘야 되지. 안 낸다를 빼줘야 되는 거지. 안 낸다 빼줬더니 69였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결국 70이었다는 거네. 70. 그럼 여기가 7이었다는 거네. 10이 약분되니까. 그럼 X는 몇 개? X 6개 있었네. 6개. 5000원짜리 6개 있었어. 5000원짜리 6개 있었다 이거.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1000원짜리 4개로는 5000원을 낼 수 없지. 5000원을 바꿔치기 할 수 없잖아. 근데 5000원짜리 6개로는 만원을 낼 수 있잖아. 5000원 2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윗단위를 아랫단위로 바꾼다고. 뭐 5000원짜리가 나 몇 개 되는 거야? 얘가 없어지고 6개 있었는데 2개로 쪼개니까 8개 있는 거지. 8개. 그러면 5 곱하기 8개인 척 하니까 하나 더 더해주니까 얼마? 9. 45인데 안 낸다 안 된다 빼줘야 된다.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44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44가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색칠하는 경우 뭐 마플 특강 있는데 넘어가서요 문제를 볼게요. 색칠도 막 그렇게 요새 잘 나오나 싶은 유형인데 모르죠. 또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나오는 건 아니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5개의 영역을 5개의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여기서 일단 제일 처음에 할 거는 가장 많이 인접한 친구를 찾는 건데 A가 제일 많이 인접하고 있죠. A가. 물론 C도 하나, 둘, 세 개니까 A가 더 많이 하고 있죠. 그죠? A가. 그럼 A부터 칠하는 거야. 인접하는 게 제일 많은 애부터 칠하는 거야. 몇 가지 색깔로 칠한대? 5개의 색깔로 칠한대. 여기다 5 이렇게 칠하는 거야. A에다 5. 그러면 A에 5 칠했으면 B에는 몇 개밖에 못 칠해? A 하나 칠했으니까 4개밖에 안 남잖아. 여기 4개 칠해. 그러면 C 입장에서는 A에 칠한 거랑 B에다 칠한 건 못 칠하지. 그러니까 3개 칠할 수 있어. D 입장에서 잘 생각해봐. D 입장에서 D는 누구랑만 다르면 되냐면 A랑 C랑만 다르면 되지. B는 나랑 인접한 영역이 아니잖아. 인접했다는 건 면으로 만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 면으로 안 만나니까 A랑 C랑만 다르면 되잖아. 나는. 그러니까 여기 3가지 칠할 수 있어. 이 경우도 3가지 칠할 수 있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540가지가 나온다 해주시면 어렵지 않고요. 발전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에 5가지 색으로 칠할 건데 같은 색은 중복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는 건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A가 지금 가장 많은 영역이랑 인접하고 있는 건 알겠지. 그런데 B랑 D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얘네 둘이 일단 한 쌍이 서로 영향을 안 미치지. 전혀 인접하고 있지 않잖아. 그런데 누구도 인접하고 있지 않냐면 C랑 E도 서로 인접하고 있지 않지. 이렇게 상관없는 애들이 상관이 없는 게 두 쌍 이상 있잖아. 상관없는 애들이 두 쌍 이상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돼. 여기 C2로 하던 BD로 하던 상관은 없어. 근데 이렇게 풀 거야. 그냥 BD로 보시면 B랑 D가 같은 색을 칠할 경우랑
B랑 D가 다른 색을 칠할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돼. 다시 상관없어. 인접하지 않아. 상관없다는 건 인접하지 않다는 거야. 인접하지 않는 애들이 두 쌍 이상 있어. 두 쌍 이상. 그러면 걔네들이 같을 때랑 걔네들이 다를 때로 나눠서 푼다고. 얘네들로 해도 되고 C2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BD가 편하니까 이렇게 가로로 있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BD에 같은 색을 칠할 거야. 그래도 맨 처음에 칠하는 건 누구? A겠지. 인접한 게 제일 많은 애. 그럼 A에 몇 가지 색을 칠해? 5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 A에 5개를 칠할 수 있어. 그래서 해줄게. A에 5개를 칠할 수 있어. 그럼 B에는 몇 개 칠할 수 있지? B에는 4개 칠할 수 있어. 그지? 4개. 근데 B랑 D랑 똑같은 거 칠할 거지. 그럼 D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 뭔가를 칠했어 내가. 그럼 여기는 몇 개를 칠할 수 있어? 그냥 똑같은 걸 칠하는 거야. 한 가지. 똑같은 걸 칠할 거니까.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 가지. 그러면 여기 뭐야? C 입장에서는 A랑 B랑만 다르면 되지.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거 칠했잖아. 여기랑 여기 똑같은 거 칠했잖아. 그럼 C 입장에서는 얘랑만 다르니까 여기 3가지가 되겠지. 얘도 몇 가지 되겠어? 얘도 3가지 되겠죠. 여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면 돼요. 요 1번 경우가. 그러면 3, 3은 9, 180까지가 되겠죠. 5, 4, 20이니까. 근데 B랑 D가 다른 걸 칠한대. 여기 5개, 여기 4개까지 똑같지? 여기까지 좋지? 근데 B랑 D가 다른 걸 칠한대. 그럼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3가지 칠할 수 있어. 왜냐면 A랑도 달라야 되고 B랑도 달라야 돼. 3가지 칠할 수 있어. 그럼 여기 3군데에 발려진 색이 지금 뭐 어때? 다 다르지? 3개가 다 달라. 그럼 얘 입장에서 몇 개밖에 못 칠해? 2개밖에 못 칠지. 3가지랑 달라야 되잖아. 여기도 2가지밖에 못 칠하겠죠.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요. 그럼 5, 4, 20에다가 12를 곱하니까 여기는 240까지를 해야 돼. 그럼 더하니까 얼마죠? 420까지가 정답이 되겠죠. 420까지. 5번이 정답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놔야 돼요. 상관없는 영역이 2쌍 이상 있다. 그러면 인접하지 않은 게 그렇게 있다는 건 서로 같을 때랑 서로 다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요게 시험에 잘 나와. 상관없는 애들이 나오는 경우가 잘 나와요. 예, 마지막 완전 순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교란 순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수형도를 그려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를 기억해야 돼. 상황. 이걸 언제 써먹냐 라는 거야. 이 완전 순열, 교란 순열을 써먹는 상황이 언제냐 라는 거야. 여기서 바람이 불어 모자가 날아갔어. 똑같아. 아무 모자나 집어서 다시 쓸 경우 자기 자신의 것을 쓰지 않게 되는 거야. 내게 원래 있었는데 내가 내 걸 안 가져가는 상황이야. 상황은 내가 내 거를 안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내가 내 걸 안 가져가. 내가 남의 걸 가져. 시험지 채점을 해. 내가 내 걸 채점하기는 좀 그렇잖아. 남의 걸 채점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야. 영화를 보고 있었어. 일어나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내가 원래 앉아있던 자리에 안 앉게 되는 경우. 이런 상황을 얘기해. 그러면 2명이었어. 2명이면 한 가지밖에 없겠지. 얘가 얘 거 쓰고 얘가 얘 거 쓰면 되잖아. 그지? 한 가지밖에 없다고. 3명이면 얘가 얘 거, 얘가 얘 거, 얘가 얘 거 가능하거나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2가지가 있어. 3명일 땐 2가지 있어. 여기 보면 A, B 세 사람의 경우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게 되는 것은 B, C, A거나 C, A, B가 되면 된대. 알겠죠? 4명일 때는 그 수가 정말 많아지는데 별로 안 많아요. 4명일 때는 9가지가 있어. 5명일 때는 44가지가 있어. 이걸 외우면 돼. 외우면 끝이야. 2명일 때 1가지, 3명일 때 2가지, 4명일 때 9가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4명일 때 9가지야. 알겠죠? 4명일 때 9가지. 5명인 건 안 나와. 4명일 때 9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 5명 안 나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 근데 이거까지 기억할 필요 없는데. 얘네 둘이 더해. 얘네 둘이 더해서 얘를 곱해. 둘이 더하면 얼마야? 3 곱하면 9. 여기 9.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 11. 얘를 곱해. 그럼 44. 얘네 둘이 더하면 53에다가 여기 6을 곱해. 그럼 여기 답이 나와. 근데 이건 안 나와. 숫자 너무 커서. 얘만 나와 거의. 한 98% 얘가 나오고 나중에 한 2% 얘가 나오는데 거의 안 나와. 그래서 12944로 외우시면 돼요. 12944. 그래서 보시면 여기 써있죠? 여기도 이거까지 써놨네. 265까지 써있네. n이 3일 때 2, 9, 4, 4 이거. 얘네들이 더해서 곱하면 얘가 된다. 이것도 설명도 다 써놨네. 친절하네. 네, 12944 외우시면 돼요. 수용도를 이용한다. 뭐 그런 거고요. 9가지 찾을 수 있다. 네, 4명의 학생이 각각 자신의 물건을 A, B, C, D에 놓고 사다리 타기를 통해 나온 물건을 가져가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4명이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갈 거니까 내 건 안 가져가지. 4명일 때 몇 가지라고? 9가지라고. 9가지. 9가지가 끝이야. 4명이면 9가지 외우시면 돼요. 1, 2, 3, 4를 나열할 때 i번째 숫자를 AI라고 하자. 이걸 만족하는 수서상의 개수를 구해볼 건데 봐봐. 여기에 1을 넣으면 0 되지. 근데 0은 아니라 했지. 여기도 2 넣으면 0 되지. 0은 아니라 했지. 3 넣으면 0 되고 4 넣으면 0 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A1, A2, A3, A4에 다 1, 2, 3, 4가 오면 안 돼. 자기 자리에 자기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얘도 몇 가지겠어? 9가지겠죠. 9가지. 이건 5명이죠. 5명? 44가지. 1, 2, 9, 4, 4. 근데 5가지 안 물어본다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3명이 막혀있는 주차장 A, B, C, D에 4대의 차량을 주차되어 있는데 주차된 4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오려 할 때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건 뭐야? A가 제일 먼저 빠져나오면 A 다음에 누가 나올 수 있죠? B가 나와도 되고 C가 나와도 되죠. A가 빠지고 나면 A가 빠졌어? 그럼 C가 나와도 되고 B가 나와도 돼. 그럼 B가 나왔어. 그러면 누가 나오지? 다시 C가 나오던가 D가 나오겠지. 그럼 여긴 D, 여긴 C 이렇게 되겠지. A가 나오고 C가 나와서 그럼 무조건 B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D가 나와야겠네. 이렇게 3가지 있네. 3가지. A가 빠지고 3가지 있고 B가 빠지고도 3가지 있겠죠. 총 6가지 있겠죠. B일 때도 또 똑같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3가지 둘이 더해주니까 6가지.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문자 A, B를 중복을 허락하여 만든 6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열의 개수는 첫 번째 문자는 A다. 몇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 6자리. 첫 번째 문자는 A다.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A가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되네. 그지? 네? B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요 A, B 나온 다음에 여기에 다음에 A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뭐가 나올 수도 있어? B가 나올 수도 있네. A가 나온 다음에 뭐밖에 못 나와? A가 나온 다음에 뭐밖에 못 나와? B밖에 못 나오잖아. A는 이웃할 수 없으니까 B밖에 못 나와. 근데 B가 나온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A가 나와도 되고 B가 나와도 돼. A가 나와도 되고 B가 나와도 돼. 몇 자리 아니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자리. A가 나와도 되고 B가 나와도 돼. 이렇게 돼. B가 나오면 A가 나와도 되고 B가 나와도 돼. 자릿수 차각. A가 나오면 무조건 B밖에 못 나와. A가 나오면 무조건 B밖에 못 나와. A가 나오면 무조건 B밖에 못 나와. B가 나오면 A가 나와도 되고 B가 나와도 돼. B가 나오면 A가 나와도 되고 B가 나와도 돼. 인 거네요. 이렇게 둘, 넷, 6, 8가지. 네, 5번이 정답이네요. 이게 수영도 그리는 거거든요. 네, 잘 그리시면 답이 나온다. 경우의 수는 끝이다. 예. 순열입니다. 순열. 순열. 순서가 있는 나열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서가 있는 나열을 순열이라고 해. 뭐가 있다고? 순서가 있어, 순서. 여기서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고, 자리를 의미할 수 있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자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직책. 회장, 부회장, 총무 같은 직책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일 수도 있어. 사람은 모두가 다르지, 그치? 사람은 모두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사람도 순서가 돼. 순서. 사람이라는 게 순서가 돼. 알겠죠? 같은 자리, 같은 직책, 같은 순서를 가지면 순열을 써먹을 거야. 순열. 얘랑 비교되는 건 조합이거든요. 조합은 순서가 사라지고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라는 게 조합이야. 뽑기만 하는 걸 조합이라고 해. 뒤에서 배울 건데, 얘는 순서가 있고 얘는 순서가 없다. 알겠죠? 순열. 어떤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구할 때 그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뭘 생각한대? 순서를 생각한대. 즉 서로 다른 물건, 사람, 문자, 숫자에서 몇 개를 택하여 나열할 때 그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이 정해야 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대. 일렬로 나열한다는 게 순열이야. 순서가 있는 나열이라는 거야. 그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순서를 기호로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세요. npr이라고 씁니다. npr. p는 순열을 택하는 permutation의 첫 글자고요. npr,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택해? r개를 택해서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거야.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걸 npr이라고 한대. 5명이 있었어.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자리가 몇 개 있다고 지금? 3자리 있는 거야, 3자리. 여기에 처음에 몇 명 올 수 있지? 5명, 그 다음에 4명, 그 다음에 3명 올 수 있지. 그러면 5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세요 라고 하는 건 5, 4, 3. 5부터 몇 칸 내려가? 3칸 내려가면 돼. 5, 4, 3을 곱해주면 돼. 60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NPR이라는 건 N부터 몇 번 내려가? R번 내려가서 곱해주면 돼. 그게 순열이다. 순열이 쉬워. 계산하는 방식이 쉬워. 넘어가고요. 순열의 수라는 건 NPR, N부터 몇 개? R개 내려가서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보시면 OP3이라는 건 5, 4, 3을 곱해주면 되고, 3P3, 3P3, 3부터 몇 번? 3부터 3번, 3, 2, 1, 3번. 이걸 6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얘기할 건데 3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지. 이걸 3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거야. 느낌표 쓰고 3부터 곱하기가 아니라 3부터 다 곱해주세요. 1까지. 이런 뜻이야. 3P3은 3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3 팩토리얼. 네, 그런 거고요. 네, 4명의 후보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을 수 있대. 여기 회장, 여기 부회장 있어. 그럼 첫 번째 몇 명 올 수 있다고? 4명. 그 다음 몇 명 올 수 있어? 3명.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그지? 그걸 기호로 어떻게 한다고? 4, P, 2 이렇게 쓴다고. 자리가 2개 있다. 직책이 2개 있다. 4명 중에 직책 가질 수 있는 게 2개 있으니까 얘가 4 곱하기 3이었어. 12가지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나정인의 반에서 연극에 참여할 5명 중에서 배역 A, B, C를 5명 중에서 배역 A, B, C, 배역 3가지를 고르는 거죠. 그러면 5, 4, 3, 60가지 방법이 있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1, 2, 3 숫자가 적힌 세상의 카드가 있는데 이걸 제일 많이 했을 거야, 그지? 중학교 때도 세상의 카드를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하나, 둘, 3자리 자연수. 여기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개, 그 다음에 2개, 1개, 6가지 방법이 있겠죠. 2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 하나, 둘, 여기 몇 개? 3가지, 2가지, 이것도 6가지. 2자리 자연수도 6개 있다. 둘 다 6, 6 하시면 되고요. 계승과 순열의 수고요. 계승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팩토리얼이야. 저게 한국말로 계승이야. 근데 아무도 쓰지 않아. 계승이라고. 팩토리얼이야. n부터 어디까지? 1까지 쭉 다 곱하는 걸 계승이라고 하는데 그걸 팩토리얼이라고 한다고. 여기 팩토리얼. 네. 그래서 npr을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대. 다시 npr이야. 이게 OP3이 있었다고 쳐봐. O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5부터 몇 칸? 3칸 내려가는 거. 5부터 3칸. 5부터 하나, 둘, 3칸 내려가는 거야. 근데 이건 5 팩토리얼을 몇 팩으로 나눈 거냐면 2 팩토리얼로 나눈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5, 4, 3, 2, 1을 곱한 거를 1 곱한 걸로 나눠주면 5, 4, 3만 남았다는 거야. 이해돼요? 나눴다. 근데 5팩토리얼은 그냥 여기 처음에 있었던 5팩토리얼이야. 근데 2팩이라고 하는 건 5 빼기 3팩이야. 여기 5에서 3을 뺀 거야.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건 N 팩토리얼을 N마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랑 같아. 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요걸 일단 기억해야 돼. 그래야 문제 풀 때 계산할 수 있어. 네, 기억해 주세요. N 팩토리얼을 N마 R 팩으로 나눈 게 NPR이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N은 N부터 N까지 N부터 N번 내려갈 거니까 1까지 내려가니까 그걸 N 팩토리얼. 요거 중요한데 NP0 서로 다른 N개에서 하나도 택하지 않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있어 없어 그게? 없지. 없다를 하나의 경우로 보는 거야. 없다는 게 하나의 경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1로 보는 거야. 0 팩토리얼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지. 0을 0번 곱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숫자로는 없지만 그걸 한 가지 경우로 본다고. 그래서 경우의 수로는 한 가지인 거야. 알겠죠? 이게 1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0 팩토리얼도 1이다. MP0도 1이다. 보기 3번 계산을 해보면 7P3은 7부터 3번 내려가. 7, 6, 5, 210이에요. 5P5는 5팩토리얼 120이고요. 0팩토리얼 1, 4팩토리얼은 4, 3, 2, 1 곱하면 24예요. 6P0,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팩토리얼 2고요. 3팩토리얼 6이고요. 4팩토리얼 24고요. 여기다 똑같이 곱하는 거야. 5 곱하니까 5팩토리얼 얼마야? 120. 6팩토리얼은 720. 7팩토리얼은 5040. 여기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매번 계산할 수 없잖아. 6, 24, 120, 720, 5040. 요거 이상은 안 나와. 왜냐면 5자리가 돼. 8을 여기다 곱하면 잘 안 나와. 여기까지만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요 정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4팩 24, 5팩 120, 6팩 720, 7팩 5040.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은 순열의 수가 있고요. 적어도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되네. 이웃하는 순열은요, 이웃하는 친구들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덩어리. 여기서는 한 묶음이라고 하는데 한 덩어리.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한 덩어리 하나. 알겠죠? 몇 명의 학생들이 한 덩어리가 된대. 하나로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걔네가 그냥 붙어 있다고 이렇게 한 묶음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게 이웃하는 순열의 수고. 문제 풀면 쉬워. 이웃하지 않으면 나중배열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나중에 배열해 주는 거야. 제일 끝에 배열해 주는 거야. 그럼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을 먼저 배열해 준다 이거야. 이웃하면 안 돼. 그럼 걔네들을 나중에 사이사이에 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배열. 이웃하지 않아? 나중배열. 이웃해?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를 풀어보면요. 보기 4번. 꽃이 피어있는 화분 2개와 꽃이 피어있지 않은 화분이 4개 있어. 6개의 화분을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해볼 거야. 꽃이 피어있는 화분끼리는 이웃하도록 세울 건데 꽃이 피어있는 화분이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2개. 걔네 둘을 1번, 2번이라고 생각해볼게. 꽃이 피어있는 걸 1번, 2번. 걔네들을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 꽃이 안 피어있는 게 4개 있었어. 그러면 3, 4, 5, 6번 있었다고 쳐. 그럼 얘네들은 뭐야? 각기 따로따로 있는 거지. 얘네들이 이웃해야 되고 얘네들은 이웃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 그럼 전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야. 우린 전체 5개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이거 그냥 하나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5팩토리얼이야.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5P5니까 5팩토리얼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요 1번이랑 2번은 자리 바꿀 수 있지 않아? 이 덩어리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40까지가 돼요. 5팩토리얼 120에다가 2를 곱하니까 540이 된다고. 아시겠죠? 왜 외워야 되는지 알겠죠? 꽃이 피어있는 화분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고? 나중에 배열해. 누구를?
꽃이 피어 있는 화분은 나중에 배열하시라고요. 그럼 꽃이 안 피어 있는 거 몇 개 있었죠? 여기 4개. 하나, 둘, 셋, 4개. 일단 이 4개를 깔아. 하나, 둘, 셋, 4개를 깔아. 그럼 4팩토리얼. 꽃이 없는 친구들을 먼저 배열해. 그러고 나면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생깁니다. 5자리가 생겨. 이 5자리 중에 몇 군데에다가 2군데에다가 순서를 주어서 이거 1번, 2번을 순서를 주어서 나열하는 거야. 이건 꽃이 피어있는 친구들이야. 이렇게. 그럼 4팩은 24구예요. 5P는 5 곱하기 4잖아요. 5, 4,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80이 됩니다. 네, 꽃이 피어있는 화분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는 나중에 배열한다. 사이사이에 껴넣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사이사이에 껴넣는다. 나중에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적어도가 있는 순열. 네, 적어도는 순열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라 이 확률과 통계, 그죠? 확률과 통계 내내,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순열조합에서 내내 이렇게 풀 건데, 적어도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적어도라는 건 하나 이상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하나도 뭐뭐가 아닌 경우의 수를 빼면 되는 건데, 어디에서? 전체에서. 적어도가 나오면 전체 올에서 적어도의, 이거 뒤에서 배우는 건데, 여집합, 적어도의 반대. 적어도가 아닌 애들을 빼주면 돼. 아까 우리 곱해서 홀수 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 홀홀, 2개를 곱해서 홀수인 거 홀홀, 홀짝, 짝홀, 짝짝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전체지. 거기서 얘를 구하고 싶었어.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만 구하는 게 더 쉬운데, 얘가 아니라 얘네를 구하고 싶었어. 그럼 전체에서 얘를 빼줬잖아. 그게 똑같은 말이야. 전체에서 그게 아닌 걸 빼주면 된다, 이거야. 이게 짝수고 이게 홀수였잖아요. 짝수를 구하래. 그러면 홀수를 빼준다고. 전체에서 홀수를 빼준다고. 그게 아닌 걸 빼주면 돼. 전체에서 적어도의 반대를 빼주시면 돼요. 적어도의 반대를 빼주시면 된다. 이게 적어도 문제의 풀이고요. 적어도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도 적어도로 푸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와 같은 의미, 이상, 문제 이상, 이하, 이런 게 등장해. 그럼 적어도 문제처럼 풉니다. 알겠죠? 이상, 이하? 또 뭐가 있는데? 미만, 초가 약간 비슷하니까 적어도 기억이 안 나네. 적어도랑 똑같이 풀어요. 이상, 이하가 나와도. 그래서 적어도는 반대의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면 되고, 교대로는 교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저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되고. 적어도 문제를 봅니다. 네,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반장, 부반장을 각각 한 명씩 뽑을 때, 반장, 부반장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었으면 좋겠대. 야,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인 경우에 반대는, 반장이든 부반장이든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었으면 좋겠대. 그게 아니면 뭐야? 둘 다 남자인 거야. 둘 다 남자인 경우가 얘의 반대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전체에서. 전체 몇 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7명의 학생이 있었어. 그 중에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니까 2자리를 뽑는 거죠. 2자리. 7P 2를 하는 거야. 자리 2개 였는데 이게 전체야. 전체에서 누구를 뽑아? 남자들만 다 해먹는 거 4P 2. 그런 경우 있을 수 없잖아. 그지? 여자 한 명 해야지. 그러니까 7P는 7, 6, 42에서 4, 3, 12를 빼니까 30까지 경우가 있는 거죠. 여자가 어쨌든 적어도 한 명 하는 경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국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적어도 한 명이 여자라는 건 둘 다 남자인 경우가 반대라는 거. 이해되죠?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 여학생이 교대로 선대. 교대로. 교대가 무슨 뜻이지? 교대? 교육대학교? 교대. 교대 무슨 뜻이야? 교대가 영어로 뭐야? 교대. 번갈아 하는 게 교대잖아. 얼터네이티브 한 게. 그런 거 안 외웠어? 외워본 것 같아? 몰라? 쌤도 잘 몰라. 남자, 여자가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 여학생이 교대로 서려면 무조건 어떻게 서야 돼? 무조건 이 경우는? 교대로 서려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로 설 수밖에 없지 않아? 이해돼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잖아. 그건 교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무조건 쓰면 여자가 써야 되잖아. 남자는 몇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세 자리에 몇 명이 들어가면 돼? 세 명이 들어가면 되지. 3팩토리얼. 여자는 요 두 자리에밖에 못 들어가지. 2팩토리얼. 12가지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데 남자가 3명이고 여자도 3명이야. 그러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쓰고 반대로 쓸 수 있지.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3팩 곱하기 3팩 곱하기 2 하면 되죠. 윗줄 아랫줄. 이런 경우가 2번 있어. 이런 것이.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해가지고 넣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 게 있다. 배수 판정법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여기서 그냥 3의 배수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 4의 배수 뒤에 두 자리가 00 또는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입니다. 맨 뒤에 두 자리 10이랑 1의 자리가 4의 배수면 무조건 4의 배수야.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 되고요. 뭐 별로 그닥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예, 조금만 쉬었다가 순열의 계산 해봅시다. 네, 여기는 식 계산하는 건데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고 요거 발전 문제만 보고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6명의 친구가 극장 좌석에 한 줄로 나란히 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6명 중에 2명이 먼저 앉고 나머지 4명이 앉게 되는 경우 구하재. 그럼 6P는 6, 5, 30 곱하기 24니까 24가 3번 있으면 720인가요? 6명 중에 3명이 먼저 앉고 나머지 3명이 앉는 경우 6, 5, 4 120 에다가 6을 곱하는 거죠. 3P 3, 3이 6 720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둘이 곱한 게 얼마가 되면 더한 게 얘가 되면 다시 K랑 M 더한 게 N이 되면 그 값은 똑같다는 거지. 얘네 둘이 더한 게 6이 되면 그죠? 2, 4, 6이고 3, 3, 6이니까 K랑 M마 K랑 더하면 N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다고 답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증명하라는데 증명 안 해도 되고요. 2번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요 5팩토리얼. 5명 일렬로 세우래요. 5P 5고요 5의 계승 5팩토리얼 120이 됩니다. 6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세요. 6, P3, 6, 5, 4, 120. 1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부 반장 총무 10명 중에서 반장부 반장 총무 자리가 몇 개 있어? 직책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6, P3. P를 쓴다. 직책은 10, 9, 8, 6 얼마야? 720.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두 인형 A, B에게 색이 정해지지 않은 셔츠와 바지를 모두 입힌 후 입힌 옷의 색을 정하는 컴퓨터 게임이 있대. 서로 다른 모양의 바지와 셔츠와 바지 각각 3개씩 있고 각 옷은 빨강과 초록 중에 하나를 정한다.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고 A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은 서로 다르게 정하고 B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도 서로 다르게 정한다. 이 게임에서 두 인형 A, B에게 셔츠와 바지를 입히고 색을 정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A에게 뭐? 셔츠, 바지. B에게 뭐? 셔츠, 바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셔츠 몇 개 있어? 셔츠 입장에서 보면 셔츠가 몇 개 있어? 3개? 그 중에 2개를 골라서 A, B에 입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지는 3개가 있어? 그 중에 2개를 골라서 입히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다른 거 입힌다며. 그런데 됐어요? 그러면 3P가 3이 6이고요 6 곱하기 6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색깔이 몇 개 있어? 색깔 2개 있지. 녹색, 빨간색 2개 있잖아. 이렇게 녹색, 빨간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녹색, 빨간색일 수도 있죠. 그럼 A에서 정할 수 있는 색깔이 2가지 있네. 이렇게 B에서도 그 똑같이 2가지씩 정할 수 있네. 색깔을. 그럼 36 곱하기 4 36 곱하기 4고요
아니면 12 곱하기 10이라고 해도 되고요. 144가 정답이죠. 네, 하시면 되겠고, 자연수의 개수 5개의 숫자 0, 1, 2, 3, 4. 이거 중학교 때 그냥 했던 거 똑같아요.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1번 세 자리 자연수. 그러면 맨 처음엔 0이 오면 세 자리 돼야 안 돼? 안 돼. 0 빼고 몇 개 올 수 있어? 4개. 그러면 0 빼고 4개 중에 하나 썼어. 그럼 0이 다시 여기는 와도 되지. 그럼 다시 4개, 여기 3개. 이렇게. 16 곱하기 3, 6, 3, 18, 3, 1, 3, 48. 세 자리 중 짝수. 짝수면 맨 끝에 누가 와야 돼? 0 또는 2 또는 4가 오면 되지. 0 또는 2 또는 4가 오면 되는 거 아니야? 0이 왔어. 그럼 몇 개 있어 다? 0 빼고 몇 개? 4개 중에 두 자리 채워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4개 중에 두 자리 채워주세요. 2를 갖다 쓴다는 건 0을 맨 앞에 쓰면 안 되지. 그럼 2도 못 써, 0도 못 써. 그럼 몇 개 남아서 나 3개 남았지 여기? 3개? 0 다시 여기 쓸 수 있지. 3. 그럼 여기는 4, 3, 12였고 여기는 9였고 여기도 9가 되는 거죠. 18, 30가지가 있겠네. 30가지. 짝수의 개수는 30가지. 세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 3의 배수 여기다 하자. 3의 배수. 세 자리 할 건데 3의 배수.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된다 했지. 그럼 누가 올 수 있냐면 일단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 하는 방법이 있는데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볼까? 볼까? 1, 2, 3 하면 다 더해서 3의 배수 아니야? 6이니까 1, 2, 3 더하면 6이니까 3의 배수라고. 이게 1, 2, 3으로 되어 있으면 3의 배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2, 3, 4 2, 3, 4도 더하면 3의 배수 아니야? 그지? 그럼 0, 1, 2도 더하면 0, 1, 2도 더하면 3의 배수겠네. 또 누가 있을까? 1, 3, 4 하면 7, 8 안 되고 1, 0, 2, 4 0, 2, 4도 되네. 0, 2, 4 0, 2, 4도 6이니까 되네. 그죠? 0, 2, 4도 돼. 또 있나? 조합이? 0, 3, 4 안 돼. 1, 3, 4 1, 3, 4, 7, 8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단 거 같은데? 그럼 얘를 1열로 나열하면 돼. 얘를 1열로. 그럼 여기 맨 앞에 몇 개 올 수 있어? 3개, 2개, 1개 올 수 있잖아. 3개를 3팩토리얼 한다고. 3팩토리얼. 얘도 3팩토리얼. 6개, 6개. 012는 맨 앞에 0이 오면 돼, 안 돼? 안 돼. 2가지.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다시? 2가지. 1가지. 얘 4가지 있어. 4가지. 얘도 4가지 있겠네. 그러면 어디 하고 있는 거냐? 네, 20가지가 정답 하시면 돼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각각이 적혀있는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하나, 둘,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짝수 만들려면 여기 끝이 0이거나 하나, 둘, 셋 나올 때 여기 2거나 하나, 둘, 셋 할 때 4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 앞에 거든 뒤에 거든 0 갖다 쓰면 0은 어차피 똑같이 생겼으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 아무거나 그냥 갖다 썼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 남는데 5개 중에 0을 썼으면 저기 맨 앞에 있는 0도 갖다 못 쓰지. 여기다가 세 자리 자연수니까 일단 몇 개 올 수 있어? 4개 4개 올 수 있네. 왜냐면 0은 여기 0 다시 한번 쓸 수 있잖아. 이해돼요? 처음엔 이 0을 못 썼어. 그래서 4개 남았는데 0을 썼어? 0을 못 썼어? 1을 썼어. 그럼 하나, 둘, 셋, 4개 남는다고. 4, 4 16개 된다고. 그죠? 여기는 지금 2를 갖다 쓴 거야. 맨 앞에는 몇 개밖에 못 쓰지? 3개밖에 못 쓰지. 0을 쓸 수 없으니까 3개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하나 썼어. 하나, 둘, 셋, 4개 쓸 수 있어요. 여긴 12개. 여기 똑같겠죠? 12개. 그럼 여기 24개, 40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아. 이웃하면 한 덩어리로 생각해. 이웃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열해. 알겠죠? 기억해야 돼. 여학생 3명이 이웃할 거야. 왜냐면 여학생들은 화장실도 같이 가잖아. 그러니까 이웃해야 된다고. 알겠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맞아? 그건 아니야. 근데 맨날 여학생들이 이웃해. 여학생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 잘 없어. 문제에서. 이거 남녀 차별이 심해. 그지? 나중에 좋은 사람 돼가지고 바꿔? 알겠지? 우주인, 지구인 이런 걸로.
뭐 남녀로 꼭 나눠서 풀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여학생 3명이 이웃할 거야. 여학생 3명이 이웃할 거야. 남학생 4명이, 남학생 4명은 이웃하지 않아도 돼. 그럼 전체 몇 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하나, 둘, 셋, 넷. 얘는 한 덩어리. 5개가 있는 거야. 그럼 5팩토리얼을 하겠지? 일렬로 세우면. 이때 여학생 3명이 다시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꿔서 설 수 있죠.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거 그냥 3팩토리얼이야. 곱하기 3팩토리얼. 그럼 120 곱하기 6이어서 720까지가 됩니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남학생을 먼저 세웁니다. 남학생을 먼저 세워. 그럼 4팩토리얼이 되고요. 여학생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어디? 사이 5군데 중에 여학생 3명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학생 3명을 집어넣으면 돼. 4팩토리얼 24고요. 5P3은 5, 4, 3. 5, 4, 20. 3, 60. 이렇게 돼요. 6, 4, 24. 6, 1은 6. 이렇게 하면, 이런 거 혹시 아세요? 24의 반을 얘한테 줘, 6한테. 24의 반을 6한테 주면 12 곱하기 120 돼. 1440이 정답이야.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네? 24라는 건 2 곱하기 10인데 요 2를 얘한테 준다고. 그럼 120이 된다. 12 곱하기 12는 144인 거 알잖아. 이렇게 하면 계산이 조금 쉽다고. 넘어가고요. 서로 다른 과학책 N권과 국어책 3권이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국어책끼리 이웃하게 꽂는 경우는 720까지였대. 국어책끼리 이웃할 거니까 국어책이 이웃하고 과학책 S로 쓸까? 과학책인데 몇 권 있는지 몰라. 그죠? 근데 이게 전체 경우가 720까지인데 일단 몇 권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N권 있는 거죠. N권. 그 다음에 이걸 한 권 취급하는 거지. 국어책을 한 덩어리로 볼 거니까. 그럼 우리 N 플러스 1권 팩토리얼 하는 거야. N 플러스 1권을 일렬로 나열해. 이게 N권 있어? 여기 한 권 더 있어. N 플러스 1권 팩토리얼 한다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3권이 뭐해? 자리를 바꿔서 쓸 수 있잖아. 얘네들 국어책 3권끼리 이웃하는데 이 국어책 3권이 자리를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럼 3팩토리얼은 얼마지? 6이야, 6. 6으로 약분하니까 120이야. 몇 팩토리얼이 120이었어? 5팩토리얼. 그럼 n이 얼마여야 5팩토리얼 돼? 4여야 돼. 그래서 n은 4였어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만 해보면 다 거의 비슷하거든. 문제 나오는 물어보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 그거 몇 개만 잘 기억하면 문제 푸는 게 안 어려워. 근데 그거 몇 개를 외울 때까지의 시행착오가 좀 필요한 거야. 알겠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화이팅! 할 수 있어. 안 어려워. 아직.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세울 때 아까 했네. 남학생, 여학생 하던가 여학생, 남학생 서던가 하는 거죠. 그럼 남학생이 들어갈 자리 몇 자리? 3팩토리얼 3자리. 여학생 들어갈 자리 몇 자리? 3팩토리얼 3자리. 6 곱하기 6, 36. 아래도 36. 둘이 더하면 72. 이렇게 됩니다. 아까 했죠? 한번? 기억나죠?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 세울 때 남학생, 여학생이 교대로 서야 되는데 여학생이 한 명 더 많잖아. 그럼 여학생이 양 끝에 서야 된다고 무조건. 남학생이 사이사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남 이렇게 서야 된다고. 그럼 여학생 들어갈 자리 정해졌지? 5군데? 5팩토리얼. 남학생 들어갈 때도 4팩토리얼. 120 곱하기 224죠. 24. 그러면 10이랑 12만 먼저 곱해. 그럼 144잖아. 그거 2배 하니까 288에다가 0 하나 해주면 되죠. 2880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오 맞죠? 2880. 다른 데를 봤어. 문제에 의자가 나오잖아. 그림으로. 어? 그럼 그림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자꾸 여기다가 안 치려고 생각하면 틀려. 알겠지? 그 의자가 없다고 생각해. 아니면 의자를 엉덩이에 이미 붙였다고 생각해. 여기 뒤에 한번 볼까? 그림에 의자가 나오는 거 또. 요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지나가고. 혹시 뒤에 얘네들은 또 그게 없어가지고 그림을 잘 안 써가지고 막 그런 의자 나온단 말이야. 이런 의자든 별로 여러분이 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거 이거는 근데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놀이동산
응? 소파에 앉았어, 소파에. 뭐 이것도 있는데, 의자가, 막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막 아이, 꺼져버렸네. 영화관 의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보세요. 요런 의자. 요런 영화관 의자. 이런 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의자가 나오면 의자가 없다고 생각해. 어디냐? 우리 학원 이건가? 이거 하고 있나? 의자 없다고 생각해. 알겠지? 그리고 영화관 의자 이런 거 나오면 의자가 마치 안 움직일 것 같잖아. 근데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자를 이미 애들 엉덩이에 붙여놨다고 생각해. 의자가 엉덩이에 붙어있다고 생각하라고. 이미 의자는 엉덩이에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안 그러면 자꾸 여기에 앉히려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의자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1학년이 3명 있고요. 3명. 2학년이 5명 있대. 이 8명의 학생이 일렬로 나야 되는 8개 의자의 다음 조건을 지키고 앉아줬으면 좋겠대. 1학년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얘네 뭐 한다고? 나중 배열한다고. 나중에 배열할 거라고. 양 끝에 의자는 모두 누가 앉는데? 2학년이 앉는데. 2학년이 양 끝에 앉는데, 양 끝에.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막 2학년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의자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요 그림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얘네가 나중에 배열될 거지. 그럼 2학년을 먼저 배열하는 거 아니야? 그럼 2학년을 먼저 5명 2학년 5명 먼저 배열해. 하나 둘 셋 넷 5개. 의자는 엉덩이에 붙어있다고 이미. 그냥 가서 앉기만 하면 돼, 얘네들은. 그런데 이 끝에 앉은 이 2명이 뭐가 돼야 돼? 양 끝이 돼야 되지. 그럼 원래 아까 사이 할 때 요 끝에도 사이 체크했잖아. 근데 거길 체크하면 안 돼. 사이 여기에만 앉아야 되는 거야. 누가? 요 1학년들이, 이웃하지 않을 1학년들이 원래 여기에 와도 되는데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여기에 와도 되는데 여기도 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밖에 없어? 4군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2학년들을 일렬로 일단 먼저 배열하는 게 오펙토리얼이었고요. 4자리 중에 몇 자리를 골라? 3자리를 골라. 이게 2학년이야, 2학년. 얘네가 1학년이야, 1학년. 요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게 120 곱하기 4p3, 4, 3, 2를 곱하니까 4, 3, 12 곱하기 24야, 24. 이것도 아까랑 똑같네. 2880. 요렇게 앉으시면 된다라는 거야. 의자가 나오면 의자 없다고 생각해. 의자 엉덩이에 붙어있다고 생각해. 그것도 똑같아. 뭐야? 무슨 의자야? 영화관 의자 뭐 이런 거 다 똑같아. 안 움직일 것처럼 생겼어. 그런데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라고. 알겠지? 그게 일단 중요하고. 근데 그렇지 않게 푸는 또 문제도 있어. 예외인 문제들도 있어. 아까처럼 소파 문제 이런 거는 3자리, 2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쪼개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 건 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것도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그냥 다 떨어져 있어 의자가? 그럼 없다고 생각해. 이게 중요한 팁이고요. 저기다 앉히려고 생각하면 문제가 틀려. 6번 제한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고요. 스페셜. S가 맨 처음에 오고 P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 S가 맨 처음에 오고 P가 맨 뒤에 온대. 그러면 SP 지우고 몇 개 남아? 하나 둘 셋 넷 5개. 5팩토리얼 120까지. S랑 P는 자리가 정해졌잖아.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S랑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S랑 P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있다고? 2개. 전체 몇 개 있었지 우리한테? 7개. S랑 P를 썼어. 5개 남지.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여기다 넣는 거야. 그리고 이걸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를 썼지. 그럼 3개가 남지. 그럼 전체 문자가 몇 개 있어 우리한테? 하나, 둘, 셋, 4개 있어. 그럼 전체 답이 OP2 한 거야. 여기 2개 골라서 여기 넣은 거야. 자리를 정해줘서 넣은 거야. 몇 개 남아? 4개를 돌려줘. 4개를 돌려줘. 마지막 여기서 중요한 게 1번에서는 S가 맨 처음에 오고 P가 맨 마지막에 온다 했지. 근데 여기서는 S와 P 사이지 그냥. S랑 P가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지. PS여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S랑 P가 자리를 바꿔도 돼. 곱하기 2를 해야 돼. S와 P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 요게 중요해. 어떤 거 사이에 끼우래. 그럼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얘네 둘이 바뀌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데 걔를 바꿔줘야 돼.
5P는 5, 4, 20. 4팩은 24고요. 곱하기 2예요. 그럼 40 곱하기 24인데요. 그죠? 4, 4, 16. 4, 2, 8. 960. 맞냐? 네, 960이 많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이것도 물론 여러분 똑똑하니까 영어 자음 모음 구별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한 60%의 학생들이 그걸 잘 몰라. 고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헷갈려, 그지? A, E, I, O, U, A, E, I, O, U. 이게 모음이야. 알겠지? 모음. 모음이랑 자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뭔지는 아는데 이게 자음인지 모음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치? 맞아? 알고 있었어? 잘했어. A, I, O, U가 모음이야. 영어에선 I, O, U, O, U 같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왔으면 좋겠대. 뭐라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왔으면 좋겠대. 반대는 뭐야? 양 끝에 누가 와야 돼? 자음이 오는 거야.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전체 경우는 7팩토리얼이에요. 7팩토리얼. 여기서 양쪽 끝 모음 말고 자음이 와야 돼. 여기 자음 누가 있냐면 S, P, C, L이 있습니다. 맞냐? E 빼고 I 빼고 A 빼고. 그죠? 그러면 양쪽 끝에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넣어줘? 2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넣어줘. 이렇게. 잘 생각해. 양쪽 끝에 2개를 넣었어? 그럼 몇 개의 문자가 남아있어, 나한테? 2개만 넣었어. 7개 중에 2개를 넣었어, 어쨌든. 그럼 몇 개 남아있어? 5개 남아있지. 그럼 나머지 5개를 5팩토리얼 가운데 넣어주면 돼. 자음 2개를 넣은 거지만 어쨌든 남은 건 5개잖아. 그죠? 넣는 거야.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걸 잘 봐야 돼. 7팩토리얼이라는 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팩토리얼이야. 7, 6, 5, 4, 3, 2, 1을 다 곱하는 거잖아. 7팩토리얼이. 그러니까 7, 6 곱하기 5팩토리얼이야. 여기 누가 있어? 5팩토리얼이 있어. 그럼 뭘로 묶어? 5팩토리얼로 묶어. 그럼 7, 6, 42 마이너스 4, 3, 12 이렇게 돼. 계산이. 아시겠죠? 요 위에 거 7팩토리얼은 5040이니까 이거 다 곱해서 빼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묶어서 계산한다고요. 인수분해를 한다고요. 120 곱하기 30이 됩니다. 그러면 360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건 3600가지가 된다. 네, 서로 다른 수학 참고서 4권이랑 국어 참고서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적어도 2권의 국어 참고서가 이웃하게 꽂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재. 뭐가 나왔어? 적어도 2권의 국어 참고서가 이웃했으면 좋겠대. 2개가 이웃해. 2개가 붙어 있어야 돼. 2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3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4개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몇 권 있는 거야? 국어 참고서 3권밖에 없네. 2개, 3개 붙어 있을 수 있잖아. 그거의 반대는 뭐야? 그거의 반대. 그거에 뒤집으면 어느 2권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2권이 안 붙어 있다는 건 다 어떻게 있다는 거야? 따로따로 있다는 거지. 그러면 국어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돼. 국어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야. 전체는 7팩이야. 7권. 그러면 국어책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누구를 먼저 꽂아? 수학을 먼저 꽂아. 4팩토리얼. 하나, 둘, 셋, 넷, 5자리에다가 누구를 꽂지? 3권의 국어 참고서를 꽂아. 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조작을 해보면 이렇게 돼. 5P3이라는 건 5, 4, 3이잖아. 요 5를 얘한테 줘. 그럼 5팩토리얼이 되지. 4팩토리얼 곱하기 5는 5팩토리얼이 돼. 그럼 다시 5팩토리얼로 묶을 수 있고 7팩에서 7, 6, 5팩토리얼 7, 6, 42 마이너스 여기 누구만 남는 거야? 12만 또 남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아까랑 답이 똑같지. 120 곱하기 30 3600까지가 돼.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전식 배열에 의한 경우의 수까지 하면 뒤에 또 있네.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하는 그 순서대로 쓰는 거야. 쭉 사전을 찾아봤어야지, 그지? 이 책으로 된 사전을 찾아보지 않지 않나? 다 검색하잖아.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1, 2, 3이 있어.
1, 2, 3이 제일 작은 숫자야. 1, 2, 3을 일렬로 배열할 때 1, 2, 3이 제일 작은 숫자야. 그 다음 나오는 건 1, 3, 2야. 1, 3, 2 하고 나면 1에서는 더 이상 숫자가 없지. 바꿀 수 있는 숫자가. 그 다음에 2가 나와. 그럼 그 다음에 작은 게 누구야? 1, 그 다음에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쓰는 게 사전식 배열이야. 숫자로 생각하면 A, B, C가 있어. A, C, B, B, A, C. B 다음에 제일 빠른 게 온다고. A. A를 써서 그 다음 누가 빨라? 그 다음 C가 빨라. C, A 이렇게. C, A, B, C, B, A 이렇게 쓰는 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해돼요? 그때 C, B, A, E, D는 몇 번째 문자열인지 구하는 거야. 우리한테. 누가 있어? A, B, C, D, E 5개인데 얘는 몇 번째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누가 와? A, B, C, D, E가 오겠지. 요게 오겠지. 그럼 맨 처음에 오는 문자열은 누구냐면 A야, A. A가 오고 나머지 B, C, D 4개가 남잖아. 그 4개를 번갈아서 계속 쓰는 거지. B부터 순서대로 막 쭉.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누가 오냐면 4팩토리얼만큼 돌아가. 4개의 문자가 막 돌아간다고. 알아서 다 순서대로 다 돼. 그 다음에 누가 와? 그 다음에 B가 오고 또 4팩토리얼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24가지, 여기서 24가지가 있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C가 온 거야. C가 왔어. 그럼 C 다음에 누가 와야 돼? 누가 제일 빨라? C 다음엔? C 다음에 누가 제일 빨라? A가 제일 빨라. A. A가 오고 몇 개가 남지 이제? 3개가 남겠지. 그 3개가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럼 6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찾는 C, B가 나오는 거야. C, B. C, B가 나온다고. C, B. 그 다음에 누가 나와? 그 다음에 무조건 A가 나와야 되나. 순서가 제일 빠른 게 A니까. C, B, A. 그 다음 순서 빠른 건 누구지? C, B, A, D, E죠. D, E.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거네. C, B, A, E, D가 나오는 거네. 얘네, 얘. 그러면 24, 48. 더하면 54. 여기까지 54야. 얘가 55, 얘는 56번째가 되는 거야. 56번째 문자열이었네 라고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87번째 오는 건 누구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똑같아. C가 하고 4팩토리얼 돌아가니까 얼마야? 24야. 그럼 여기까지 누적이 72개가 되죠. 72개. 그럼 D를 4팩토리얼 돌리잖아? 그럼 24가 되고 여기다 24를 또 더하니까 얼마가 돼? 96이 되지. 그럼 넘어갔잖아. 그럼 우리가 찾는 87번째 문자열은 D로 시작하는 친구겠네. 그러면 여기서 지우고 DA 하는 거야. DA 3팩토리얼. 여기 6개야. 누적 몇 개야? 78개야. 그 다음에 DB. DB 또 3팩토리얼 하면 또 6개야. 둘이 더하면 얼마야? 84야. 84. 그럼 DC에 있겠네.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왜냐면 3번만 더 가면 되잖아. DC 오고 누가 와? DCA가 와. 그 다음에 B, DCA, B, D, A, B, C, D, E가 오는 거네. 이렇게. 얘가 85번째야. 그 다음에 DC, A, E, B. 얘가 86번째야. 그 다음에 DC, A 끝났지? A 끝났어? A 끝났으니까 누가 와? B, A, E가 오는 거죠. 얘가 87번째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DCBA, DC 배 하시면 되고요. 9개의 알파벳을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사전식 배열로 만들 때 POL로 시작하는 문자열 중에서 POL, I, C, 폴리스맨은 몇 번째 문자열인지 구해보자 라는 거야. 이런 거가 조금 어려운데 왜냐면 여러분이 알파벳을 잘 모르잖아.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지? 누가 먼저인지를 잘 모른다고. M이 먼저인지 N이 먼저인지를 잘 몰라. 여러분 이해해. 이건 수학인데 왜 영어를 물어봐, 그지? 근데 그래서 진짜로 잘 못해, 애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그럼 봐봐. POL 빼고 여기 아이스맨이 남거든?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와? 여기서 알파벳 중 누가 제일 빨라? A 없잖아. 아, A 있구나. 미안해. 그 다음 누가 제일 빨라? C. 그 다음은? E. 그 다음 I. 그 다음에 M, N 이렇게 순서잖아. 그지? 맞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L. L이 어디 있어? L 쪽이죠. 아, L도 하나 있어. 아, I잖아, I. L.
L은 썼잖아 여기 POL. 요 순서대로 오는 게 맞지? 어? 됐어 그럼? 그러면 A하고 몇 바퀴 돌아? 5바퀴 돌아. 5팩. A 빼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돈다고. 그 다음에 C하고 또 5바퀴 돈다고. 그 다음에 누구? E하고 또 5바퀴 돌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I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I가. 그러면 I하고 몇 번 나오는 거야? 여기 C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I하고 누가 나와? IA하고 4바퀴 도는 거야. 그 다음에 IC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A가 오죠. 그 다음에 3바퀴가 돌아. 3바퀴 돌면 안 되지. IC A하고 3바퀴 도는 게 맞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IC A하고 나면 누가 와야 돼? IC A하고 나면 누가 와? 그 다음에 E가 오는 거죠. E 그죠? E하고 다시 누가 와? A가 와. 2개 돌아 2개. IC E하고 A하고 나면 누가 나와야 돼? M이 나와 M MAN 얘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하면 돼. 120 360 24 6 2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30 여기다 32를 더하면 돼. 그러면 392 얘는 393번째가 되겠죠. 393번째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 수작업으로 해야 돼. 알겠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하듯이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푸셔야 돼. 방법이 없어. 이 방법밖에 없어. 네, 좋고요. 밑에 거는 그냥 450번째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시험에요?